여러분, 혹시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보셨나요?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김 부장이 이제 뭘 하지? 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참 와닿더라고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며 저게 바로 내 얘기야 라고 공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고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일하기엔 체력도 환경도 달라졌죠.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는 시대에 60세에 퇴직하면 앞으로 25년에서 30년이 남았는데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부에서 퇴직 후 실제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과 현실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2부에서는 그 일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지 실제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부입니다. 퇴직 후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과 현실 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0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요즘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합니다. 60세에 퇴직하면 앞으로 25년에서 30년이 남은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쉬어야지 했을 나이인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이랑 퇴직금만으로는 생활비 감당하기 버겁고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쁜 시대니까요. 고용노동부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일자리가 대체로 비슷합니다. 보안시설 관리, 청소, 운전, 배달 보조, 조리, 사무보조 등의 일을 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학력이나 특별한 경력보다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게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시설 관리직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건물 경비원을 말합니다. 시니어 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파트 경비는 주거 환경이다 보니까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냐고요? 보통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입니다. 식대나 명절 상여금 포함해서입니다. 대부분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거나 주간 야간 교대제로 돌아갑니다. 한 달에 15일 정도 나가는 격일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경비하시는 박씨 말씀이 월급이 막 크진 않지만 규칙적이고 아파트라서 막 힘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주민분들 민원 대응하고 택배 관리하고 밤에 순찰 도는 게 생각보다 신경 쓰일 때가 많죠 라고 하십니다. 좋은 점은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것, 숙소 제공되는 곳도 있다는 것, 건강보험이랑 4대 보험이 다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힘든 점은 주민 민원 대응하는 게 감정노동이라는 것, 24시간 격일제는 체력 소모가 크다는 것, 여름 겨울에 야외 순찰할 때 온도 변화가 심하다는 점입니다. 누구한테 잘 맞냐고요? 사람 대하는 게 원만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좋아하시는 분, 야간 근무 가능하신 70세 이하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요즘 아파트 주민하고 경비원 간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래서 감정노동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무 전에 아파트 분위기를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빌딩 청소직입니다. 아파트 빌딩 청소직은 어떨까요? 경비직이랑 함께 가장 많은 시니어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파트 공용구역, 오피스 빌딩, 학교, 병원 이런 곳에 청소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월급은 얼마일까요? 4시간 정도 근무하시면 180만원에서 220만원이고 풀타임은 23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 받습니다. 대부분 오전 4-5시간, 아침 청소나 오후 시간대로 일하시고 주당 20에서 40시간 정도, 계약에 따라 다양합니다. 청소직의 제일 큰 장점은 시간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새벽이나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손주 돌봄이나 개인 시간 필요하신 분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장점은 시간제 근무 가능하다는 것,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 나이 제한이 비교적 관대해서 75세까지도 가능한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무릎이랑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 것, 화학세제를 쓰다 보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시간제는 소득이 좀 낮다는 점입니다. 추천 대상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시고 짧은 시간 근무를 원하시는 분, 특히 여성 시니어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직종입니다. 주의하실 건 무릎하고 허리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업 전후로 스트레칭 꼭 해야 하고 무리한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처음엔 하루 3-4시간부터 시작해서 체력에 맞춰 점차 늘려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은
운전 관련 직업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직업입니다. 대리운전, 택시, 학원 셔틀, 임원 전속기사, 화물 지입차 같은 걸 말합니다. 특히 평생 운전하신 남성 시니어분들이 많이 선택하십니다. 월급은 어떨까요? 대리운전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택시는 250만원에서 350만원, 개인 택시 대상이고 월세나 리스료 뺀 월급입니다. 학원 셔틀 기사님들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오후 시간에만 근무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임원 전속 기사는 얼마일까요? 250만원에서 350만원 수준입니다. 대리운전은 주 5-6일 정도 저녁 시간대, 택시는 격일제나 주간제로 근무합니다. 운전직의 장점은 자기 시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리운전은 원하는 시간대에만 일할 수 있어서 자유도가 높습니다. 장점은 운전 경력 활용 가능하다는 것, 혼자 일하니까 대인 스트레스 적다는 것, 대리운전은 시간 선택 자유롭다는 것, 소득 상한선이 높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단점은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하다는 것과 사고 위험이 있고 보험료 부담이 있다는 것, 그리고 대리운전은 밤 시간 근무라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다는 것, 택시는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추천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 경력 20년 이상, 무사고 경력 있으신 분, 건강 상태 좋으시고 야간 근무 가능하신 65세 이하 시니어분들한테 적합합니다. 주의하실 건 2종 보통 면허로는 안 되고 1종 보통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택시는 지역에 따라 택시 운전 자격증이 필요하고 대리운전도 전문 플랫폼 가입과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요즘은 고령 운전자 사고가 이슈라 70세 넘으시면 채용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음은 배달물류 보조입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물류 쪽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보조, 물류센터 분류 작업, 새벽 배송 보조, 음식 배달 같은 걸 말합니다. 월급은 주 5일 기준으로 18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입니다. 새벽 오전 4시에서 9시, 낮 시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에 근무하고 주당 40에서 50시간 정도 일합니다. 다만 오토바이 배달은 위험해서 시니어분들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장점은 단기 계약이나 일용직으로 유연하게 근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체력만 있으면 나이 제한이 덜하고 명절이나 연말 같은 성수기에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것, 새벽 근무 시 수면 패턴이 깨진다는 것,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추천 대상은 체력 좋으신 60대 초반, 특히 새벽 시간을 활용하고 오후를 자유롭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주의하실 건 물류센터가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추운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어야 해서 허리랑 무릎 보호대 착용이 필수고 처음엔 주 3일 정도로 시작해서 체력을 확인하신 후에 근무일을 늘리시는 걸 권합니다. 다음은 단순 사무보조 공공기관 시니어 행정보조입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나 민간 기업의 단순 사무보조 업무입니다.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민원 안내, 전화 응대 같은 걸 말합니다. 월급은 공공기관 시니어 일자리는 60만원에서 80만원 월 60시간, 시간당 만원 내외입니다. 민간 사무보조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이고 주 30시간 이상 일합니다. 주 3, 4일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근무하고 주당 15에서 30시간입니다. 공공기관 시니어 일자리는 소득이 낮은데 근무 환경이 쾌적하고 업무 강도도 낮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장점은 실내 근무에 냉난방 완비되어 있다는 것, 육체적 부담 거의 없다는 것, 규칙적인 근무 시간이라는 것, 사회적 관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소득이 낮은 편이라는 것과 경쟁률이 높다는 것,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계약 기간이 제한 있다는 점입니다. 추천 대상은 사무 경험이 있으시고 컴퓨터 기초 사용이 가능하신 분과 체력적으로 육체 노동이 어렵지만 사회활동 계속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주의하실 건 한글, 엑셀을 기본 정도 사용하고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리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무료 컴퓨터 교육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신청자가 많아서 선발 과정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노인인력개발원이나 시니어 클럽에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은 조리원 주방 보조입니다. 학교, 회사, 병원,
요양원 같은데 급식실이나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걸 말합니다. 식재료 손질, 설거지, 배식, 청소 이런 게 주요 업무고 월급은 180만원에서 230만원입니다. 주 5-6일 하루 5시간에서 8시간 근무하고 주당 30시간에서 48시간 근무합니다. 주방 일은 오전부터 오후 초반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녁 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장점은 식사 제공된다는 것, 그리고 정해진 시간 근무로 규칙적이라는 것과 급식실은 방학 기간에 휴무 가능하다는 것, 또한 고용 안정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장시간 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뜨거운 환경에서 화상 위험이 있다는 것, 반복적인 업무로 단조롭다는 것, 그리고 식자재 냄새에 민감하신 분은 어렵다는 점입니다. 추천 대상은 평소 요리에 관심 있으시고 서서 일하는 것에 부담이 없으신 시니어, 특히 여성 시니어분들이 많이 선택하시고 가정에서 오래 요리하신 경험이 도움됩니다. 주의하실 건 위생교육 이수가 필수고 일부 업체는 위생사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칼 사용, 뜨거운 물 다루는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하고 특히 미끄러운 주방 바닥에서 낙상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력 기반 강의 컨설팅입니다. 전문직이나 관리직 출신 시니어분들이 자기 경력을 활용해서 강의나 컨설팅하는 걸 말합니다.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기업교육, 온라인 강의 등의 형태입니다. 월급은 얼마일까요? 5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강의 횟수랑 단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시간 강사, 프리랜서 형태고 주당 5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준비 시간은 별도입니다. 소득 편차가 큰데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장점은 전문성하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시간 자율성이 높다는 것, 존중받는 위치라는 것, 그리고 지적 자극도 받고 보람도 느낀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초기에 기회 찾기 어렵다는 것,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것,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추천 대상은 회계사, 변호사, 교사, 관리직 출신 같은 전문 경력 20년 이상 보유하셨거나 그리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자신 있으시고 지식 공유에 보람 느끼시는 시니어분들한테 적합합니다. 주의하실 건 강의가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달력하고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강사 양성 과정이나 평생교육 강사 교육을 먼저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영상 촬영, 편집 같은 디지털 기술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기시간제 판매직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같은 데서 시니어 우대 채용하는 판매직입니다. 계산, 진열, 고객 응대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월급은 시간제 기준으로 100만원에서 180만원입니다. 주 3일에서 5일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근무하고 주당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대형마트는 시니어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침이나 오후 시간대에 선택 근무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장점은 시간대 선택 가능하다는 것, 실내 근무가 쾌적하다는 것, 상품 할인 혜택이 있다는 것,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오래 서 있어야 한다는 것과 주말 근무가 필수인 경우가 많다는 것,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고객 응대 스트레스가 있다는 점입니다. 추천 대상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밝은 성격이신 시니어,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서서 일하는 게 가능하신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주의하실 건 요즘 무인 계산대가 확대되면서 일부 매장은 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는 손님이 많아서 엄청 바빠 이걸 감당할 수 있으신지 미리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1부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 퇴직 후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많이 선택하시는 직업들과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직업이 정답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 경제적 필요, 생활 패턴, 가치관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든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자 하시다가 몸만 상하거나 기대와 너무 달라 며칠 만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실패 확률을 줄이고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2부에서는 퇴직 후 직업을 준비하는 현실적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